반갑습니다. 금일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왔는데요. 다들 실적이 잘 나온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실적이 나오자마자 시간 외에서 급락하면서 주가가 115달러까지 내려갔었죠. 그런데 사실 이 주가 130달러를 실적 발표 전까지 계속해서 저항받고 못 올라갈 때부터 떨어질 확률이 좀 높았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보시기 좋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랑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느 유튜버도 엔비디아가 다시 오를 거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죠. 제가 다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시총 3위 기업들 비교부터 먼저 보고 가시죠. 자, 우선 엔비디아의 손익계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출액에서 이렇게 증가율이 표시되죠. 이 매출액 증가율이 YOY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YOY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몇 퍼센트 성장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YOY로 보시더라도 한눈에 보이시겠지만은 이 수치 증가 폭이 줄어드는 게 한눈에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는 주요 요인이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도 증감률이 두드러지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단순 계산상으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영업이익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32억 정도 증가했지만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33억이 증가했죠. 이렇게 지금 전분기까지는 그래도 30억 이상씩 증가를 해줬는데 이번 분기 들어서 보시다시피 증가율이 확 줄었습니다. 거의 17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오죠. 단위가 1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부분에서도 보시다시피 31억 증가했습니다만은 전분기까지는 26억 증가했죠. 그런데 이번 분기 들어서 17억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당기순이익도 증가율이 소폭씩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당기순이익이 계속해서 다음 분기부터 증가율이 계속해서 점차 줄어든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낮아질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도 당기순이익 증가 액수 자체가 줄어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주당 순이익 증가율도 낮아지겠죠.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지금 엔비디아의 기대감이 점차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석이 되죠.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EPS가 이 전분기에 0.61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에 0.68달러가 나왔죠. 이렇게 지금 EPS가 1년 동안 엄청나게 증가폭을 보여주면서 성장을 해오기는 했죠. 그랬는데 그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PER을 우려하는 거죠,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런 증가폭을 보여준다면은 기말 기준으로 EPS가 거의 컨센이 2.7달러 정도 나온단 말이죠. 지금 주가가 117달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PER이 44배입니다. 거의 43배 정도, 44배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면은 40배라는 것은 이런 수익성을 40년 넘게 가져야 지금 기업 가치까지 수익을 벌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ASML 이후로, ASML 실적 발표 이후로 계속해서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고평가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 점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고평가 문제 때문에 엔비디아의 어제 실적 발표가 있기 전과 후에 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좀 확대를 해드리면요. 1분봉 차트인데 보시다시피 실적 발표 전에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요. 발표가 있고 나서 무슨 잡주처럼 움직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동폭 보시면은 엄청 잡주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시가총액 3위 안에 드는 기업의 변동성이 맞습니까? 저는 이거를 제가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라이브로 보게 되었는데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적정 주가는 과연 얼마일까요? 이거를 지금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보시면서 애플과 마소 파이프라인 같이 보시면서 좀 비교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자, 보시다시피 미장의 이 시총 1, 2, 3위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 엔비디아의 매출액 비교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실 테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과연 비교가 가능한 수준의 매출액을 내는가를 한눈에 좀 보여주고 있죠. 분기별로 지금 다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파이프라인을 보시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번에 300억 달러를 매출액을 달성했죠. 그런데 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매출액을 냅니다. 분기별로 거의 1000억 달러 가까이 애플은 매출액을 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에 647억 달러 매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엔비디아가 왜 이 두 기업과 시총을 앞다투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당기 순이익 때문입니다. 우선 영업이익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영업이익률 자체가 엔비디아가 가장 높죠. 보시다시피 60%를 넘죠. 이번에 75% 나왔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 30%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40%에서 50% 사이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줍니다. 이런 영업이익률 차이 때문에 이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액수 자체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 자체는 애플이 가장 잘 내죠. 보시다시피 400억 가까이 내고 있고요. 평균적으로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200억에서 300억 사이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50억에서 200억 사이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면은 엔비디아가 결코 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 동등한 선상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더라도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당기순이익률이 45%에서 60% 사이에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30에서 40% 사이의 당기순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률이 20%대에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당기순이익액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죠. 보시다시피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번 분기에 당기순이익액 자체가 150억 정도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00억에서 300억 사이, 250억 달러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낸단 말이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200억에서 21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냅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엔비디아가 당기순이익 액수 자체는 가장 적죠. 관건은 이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성장률 한번 보시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번 1년 동안의 성장률 엄청나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런 성장률이라면은 지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잡을 수 있고 앞으로 능가할 것이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기순이익 면에서 시총 1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시장에서의 판단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결코 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그 미래 가치까지 땡겨와서 지금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밸류에이션 고평가 문제가 대두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기순이익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50억도 되지 않던 게 갑자기 200억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요. 그렇다면은 지금 PBR 자체는 굉장히 높을 거란 말이죠. 엔비디아가. 이렇게 되면은 당기순이익이 역사적으로 누적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누적 금액이 적다 보니까 자본금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것입니다. 자본금 차이가 크게 난다라는 것은 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엔비디아의 PBR은 높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PBR 파이프라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 재무 현황, 자산 현황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자본금 차이 보이시나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자산 총계가 800억 정도 되죠.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는 자산 총계만 무려 400억 가까이 됩니다. 400억 달러죠. 400억 달러면 거의 60조 정도 된다는 거죠. 자산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자산이 지금 500억 달러가 됩니다. 이것만 비교해 보더라도 지금 엔비디아는 성장률만 가지고 성장률 미래 가치 땡겨와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과 다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시다시피 엔비디아의 PBR이 50배 정도 되는 것이죠. 아까 자산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자본금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보니까 그것을 주식수로 나눈 BPS 자체가 다른 두 기업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PBR이 50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50배 정도 나오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자본이 보시다시피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자산 자체는 많지만은
부채 비율이 거의 4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의 부채가 많고요. 자본금은 보시다시피 742억 정도 되죠. 이렇게 자본금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PBR 자체가 조금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자본금과 부채가 함께 올라가고 있지만은 자본이 더 크게 오르면서 부채 비율 100%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PBR 자체가 10배 정도 형성하고 있죠. 두 기업과는 다르게 지금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조금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엔비디아가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 공급되는 제품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반영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서 돈을 벌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얼마나 이 수익성이 생길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PBR 면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매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논외이기는 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주제에 맞지 않게 논외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여하튼 그런 부분은 시청자분들께서 좀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이렇게 PBR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자본 대비해서 주식수, 그걸로 계산한 BPS로 또 계산한 PBR이잖아요. 자본 자체 대비해서 지금 주가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이 밸류에이션 고평가 문제에서 벗어나기 힘들지 않나라는 분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 지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상 이 엔비디아의 시총이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좀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다라면은 앞으로 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수익성을 능가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시총이 10위권 밖으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으나 그 안팎으로 어떻게 이동이 될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는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오늘 엔비디아의 CFO가 어닝콜을 가지면서 발언한 내용 가지고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향후 엔비디아의 수익성 가지고 어떤 판단이 될 만한 어떤 부분을 말을 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어닝콜에서 젠슨 왕이 모습을 직접 드러내진 않았지만은 CFO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어닝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지만은 상승폭이 크지 않다라고 했고요. 호퍼칩 H100이죠. 기존 구제품인 호퍼칩 수요가 여전히 높다라고 하고요. 블랙웰 관련해서 4분기부터 생산이 아니라 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4분기부터 매출액의 집계가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블랙웰 수율 같은 경우 지금 낮기 때문에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 마스크, 그러니까 회로죠. 칩의 설계 회로를 변경 중이라고 합니다. 4분기부터 블랙웰로만 수십억 달러 수익을 낼 것이라고 하고요. 참고사항으로 아래에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만은 H200 같은 경우 칩 하나당 2,000에서 3,000달러 정도 호가를 볼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블랙웰 같은 경우 5,000에서 6,000달러의 호가를 부를 거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블랙웰 같은 경우는 하나로 8천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만 팔더라도 8천만 원이니까 엄청나게 수익성을 낼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H200 같은 경우는 이 SK 하이닉스의 5세대 HBM3E랑 결합되어 가지고 데이터 센터 향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공급 시기가 언제냐? 9월부터 이제 공급된단 말이죠. 이제서야 이 H200과 5세대 HBM이 공급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왔던 수익성은 H100으로 거의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단가 자체가 거의 절반 수준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 H200 관련해서 지금 2배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는 이 H200과 하이닉스의 3E 제품이 함께 공급되기 시작하면은 그 부가가치가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매출액도 그만큼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블랙웰은 4분기부터 공급이잖아요. 이 AI 데이터 센터 향 공급이 이제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매출액 증대가
지금 이제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2분기까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지금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일부러 형성하는 게 아닌가, 가격을 일부러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 음모론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이 빠져 있었는데 자사주 소각 규모가 무려 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가 상승 동력의 가장 큰 동력이 되는 소각 이슈가 바로 지금 나왔고요. 그 규모가 무려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에서 절반이나 소각을 한다. 주식 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요. 가치가 재고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주가 상승 동력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렇게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좀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국장의 어떤 종목들이 이 엔비디아 영향을 받아서 HBM 관련되어서 하락할 수 있는지 그 10개 정도의 종목을 제가 추렸습니다. 준비해 왔는데 금방 보시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10종목인데 찐으로 엔비디아 하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찐으로 받을 수 있는 10종목입니다. 우선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뭐 당연지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뭐 말씀을 굳이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장비로서 대표적인 세 종목이 있죠. 테크인, YCDI. 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려왔습니다만은 이 세 종목은 매출액이 2,500억대로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 다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향으로도 공급하고 있고 삼성전자 향으로도 공급할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테크인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향으로도 공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C텍 같은 경우는 이제 CMP라고 해가지고 마모를 시키는, 그러니까 웨이퍼를 마모시킬 때 슬러리라는 액체를 사용해서 또 CMP라는 패드를 사용해서 웨이퍼를 마모를 합니다. 그래서 표면을 아주 광이 날 정도로 매끈하게 만드는 그런 데 사용되는 소재 같은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고요. 파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포토 공정에서 어떤 마스크에 결함이 있는지 발견할 수 있도록 원자 현미경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죠. 그래서 수율을 높이는데 지금 필수 선택으로 이렇게 파크 시스템스의 장비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우스 같은 경우도 여러 모멘텀들이 많죠. 제우스 같은 경우는 로봇도 관련되어 있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제가 어제 그 수원에 반도체 패키징 컨벤션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제우스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 금속을 99.9% 회수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시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R200에 정책적으로 어떤 부합하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지금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에 공급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미반도체 말씀 안 드려도 굳이 뭐 잘 아실 거라 생각 들고요. PSK 홀딩스도 제가 영상에서 많이 녹여드렸기 때문에 많이 아실 겁니다. 데스컴 장비라든지 리플로우 장비가 HBM 패키지 할 때 필수 장비로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10종목이 지금 이 엔비디아 관련해서 가장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하락할 때는 또 하락을 같이 하게 되고 또 상승할 때는 또 상승을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10종목이 되겠는데, 이 10종목의 조건은 또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24년 동안 1월 달부터 보시면은 주가 상승폭이 거의 비슷하고, 이 24년 동안 올랐던 상승폭에서 거의 상승분의 60% 이상에서 시세를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는 종목들만 추렸습니다. 그 외에는 24년 동안 상승했던 것을 모두 다 반납했던 종목들이 많죠. 그런 종목들보다는 이런 종목들, 이 시세를 잘 유지해주는 이런 종목들이 찐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어떤 모멘텀들,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시총 3위 안에 들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유, 앞으로의 미래 전망까지 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종합하셔가지고 투자 계획을 잘 세우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저희 데이업에서 보다 빠르고 보다 정확하고 보다 재미있게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 편하게 보시려면 구독해 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